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많은 언론사들은 정신 나간 사람을 생각하지만 사업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의존도를 현저히 낮춰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군비 정강하고 패권 추구하는 걸 허용 안 하겠다는 거죠. 중국과 전략적 디커플링이 여러분들 그냥 순수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중국과 바이바이 하는 겁니다. 중국과 이별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유식하게 전략적 디커플링인 겁니다. 전략적 디커플링.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여기에 속내를 중국의 최고위층들이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미국의 관세 정책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트럼프 정부가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이 전략적 디커플링. 미국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중국에 의존한 걸 현저히 낮춰버리겠다. 월마트도 중국산 줄이고 타겟도 중국산 줄이고 전부 다 중국산을 줄이라 이야기죠. 그리고 소싱 장소를 전부 다 다른 데로 옮겨라. 그렇게 여러분들 뭐 바이든 행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건데 그걸 더 이제 엄하게 추진하겠다는 거죠. 이 전략적 디커플링 스트래티직 디커플링은 트럼프 행정부의 1기 무역협상을 담당했던 라이트 하우즈가 만든 조언인데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중국과의 교역이 중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 강력한 경쟁자로 키울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에 대해서 대부분 칭송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유무역협정은 반드시 정치적 맥락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미국 땅에서 지금 수천억 달러의 매년 무역수지 흑자를 남겨가 그걸 군비를 강화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어떻게 살려놓겠습니까? 살려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나라의 이런 먼 장래를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준 돈을 받아가 여러분들 군함 짓고 하는 그게 통할 수 있겠냐? 그건 통할 수 없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중국은 실수를 저질렀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카드를 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타격을 입었고 두 나라가 입은 타격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닥터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대중무역 정책을 이끌었던 라이트 하우즈의 전략적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소개했습니다. 북경의 최고 경제학자가 미국의 관세 정책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며칠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 의견은 최악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됩니다. 우리 자본시장 미국 자본시장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중국 당신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닥터 AI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제 이야기만 여러분 하면은 또 여러분들 편견이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상시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전략적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무역 축소를 넘어가지고 안보 가치 체계를 중심으로 공급망 기술 자본시장 등에서 중국과의 의존도를 현저히 줄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단기 관세 전쟁이 아니고 장기 전략적 리디자인, 무역 질서를 재디자인하는, 그 어느 정치인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치인들이 간에 권력을 쥐게 되면 워싱턴 DC에 아주 익숙한 그런 싱크탱크나 관료들한테 여러분들 로비스트에 의존해 가지고 무난하게 4년을 여러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많이 잠식이 된 겁니다. 그거를 그런 관료나 로비스트나 이런 사람들에게 부채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무역 질서를 재디자인하겠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발언이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은 단순한 협상 카드라기보다도 미국 시장의 중국 배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칼같이 이런 닥터 AI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국내 여러분 그 어느 무슨 전문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국내 그 어느 전문가한테 뭡니까 전화해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칼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발언은 중국 자본시장 및 환율 기술주 등에 매우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위안화 약세와 중국 증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믿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미국 자본시장도 흘리지만 중국이 큰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수출할 다른 시장이 없기 때문에 기술 수입 의존도도 높고,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자 물가 여름 앙등이나 자본시장이 흔들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국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는 겁니다.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SNS 당신들 진짜 실수한 거야 이 이야기가. 미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미국은 지금 현저히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월마트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월마트에 여러분들 소싱해서 80% 90%까지 중국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싸면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은 싸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국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여러분들 그거를 잘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도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정 퍼센트를 넘지 않게끔 항상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중국의 경제 기술 발전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려 한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억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 이런데 1년에 수천억 달러 벌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이런 군비를 증강하는 데 사용하고 하니까 배어망덕한 거죠. 여전히 미국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은 디커플링 과정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시장 같은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소비시장이. 미국 같은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관대한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